저 시골애가 얼마나 할 수 있겠어? 해금이라니 요즘 누가 그런 걸 들어? 국립예술대 공연장 무대 뒤 떨리는 손으로 300년 된 해금을 잡고 있는 소민. 할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 할아버지의 약한 목소리. 소민아, 그 해금 안에는 우리 조상 300년의 혼이 담겨 있단다. 그 혼을 깨워. 무대 위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태양. 국악? 박물관에나 어울리는 유물이죠? 유물이라고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그 낡은 악기가 제 바이올린보다 사람들 마음을 울릴 수 있는지. 심사위원석에서 냉소적인 웃음. 지방에서 온 아이가 서울 애들과 경쟁한다고? 소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과연 전통 악기인 해금이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남원의 작은 한옥집 마당에서 해금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25살 소민이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애절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죠. 아직 부족해. 소리에 혼이 담기지 않았어. 78살 할아버지 성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구부정한 어깨와 주름진 얼굴 뒤로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죠. 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그의 귀는 여전히 예민했어요. 소민은 숨을 고르며 팔을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는 언제쯤 아버지처럼 연주할 수 있을까요? 성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7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죠. 아들이 무대에서 쓰러지던 그 순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너네 아버지는 해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단다. 너무 많이. 소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의 죽음 2년 후 어머니마저 깊은 우울에 빠져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상실감은 아직도 소민의 마음 한구석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연습해야죠. 지역대회에서 1등 했을 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성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손녀의 재능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한 소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서울국립예술대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전통과 현대의 만남, 음악 경연대회, 본선, 진출 통지서가 나왔어요. 소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죠. 정말이야. 우리 소민이가. 성준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죠. 서울 아이들과 경쟁하는 거구나.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할 수 있어요. 소민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소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수도권 출신 연주자들 사이에서 유일한 지방 출신 참가자라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왔거든요. 국립예술대학교 공연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에 심사위원들이 앉아있고 관객석도 가득 찼죠. 소민의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다음 순서 박소민 씨.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소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에 올랐죠. 아버지가 쓰시던 해금을 품에 안고서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어요. 첫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소민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고 감정도 풍부했죠. 하지만 결승 상대는 만만치 않았어요. 미국 줄리어드 음대 출신 조소연이 등장했을 때 관객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박수 소리도 더 크고 오래 지속되었죠. 역시 해외 유학파는 다르네. 지방에서 온 아이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관객들의 수근거림이 소민의 귀에 들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소연의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화려한 기교와 세련된 표현력이 돋보였죠. 소민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왔어요. 소민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우승자는 조소현 씨입니다. 순간 소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멀게 들렸죠. 분명히
자신의 연주가 더 감동적이었는데 시상식이 끝난 후 소민은 홀로 무대 뒤에서 해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죠. 아, 시골에서 온 아이구나. 애썼는데 아쉽네. 한 심사위원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실수로 소민의 해금이 바닥에 떨어졌죠. 쿵! 해금의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공연장에 울렸어요. 소민의 마음도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죠. 아, 소민은 무릎을 꿇고 부서진 해금을 주워들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남원으로 돌아온 소민의 모습을 본 성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해금도 소민은 부서진 해금을 내밀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준의 눈에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건 공정한 심사가 아니었어. 성준은 곧바로 국악협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죠. 이미 끝난 일입니다.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마세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남원 국악원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는 통보였죠. 이게 무슨 소리야?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악원은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이었거든요. 나 때문에 국악원까지 이런 일이. 소민은 자책감에 빠졌어요.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서울대 국악과 교수이자 국악협회 이사장인 최 교수였죠. 안녕하세요. 박성준 선생님. 최 교수의 정중한 인사에 성준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소민 씨의 재능을 높이 평가합니다. 국립예술대학교 대학원 특별 장학생으로 모시고 싶어요. 소민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의 치료비도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성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최근 들어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죠. 사양하겠습니다. 성준의 단호한 거절에 최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민 씨 같은 인재가 이곳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최 교수가 떠난 후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소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저 서울에 가고 싶어요. 성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말이냐? 네, 이대로 여기 있으면 우물한 개구리가 될 것 같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소민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성준은 오랫동안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라. 하지만 잊지 마. 너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네, 할아버지. 소민의 대답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었죠. 서울국립예술대학교 정문 앞에 선 소민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높다란 건물들과 화려한 캠퍼스가 압도적으로 느껴졌죠. 여기가 내가 공부할 곳이구나. 가방끈을 꽉 움켜쥔 소민의 손바닥에서 땀이 났어요. 지나가는 학생들의 세련된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죠. 음악관 복도를 걸으며 소민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다양한 악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모든 소리가 완벽하게 들렸죠. 국악관은 어디에 있지? 안내판을 찾아 헤매던 소민 앞에 키 큰 남학생이 나타났어요. 27살 정도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그의 목소리에서 은근한 비웃음이 느껴졌어요. 소민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국악과를 찾고 있는데요. 아, 국악과요? 지하 1층 구석에 있어요. 창고 옆이니까 찾기 쉬울 거예요. 그 말에 소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하에 구석에 있다니.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이태양이에요. 바이올린과 대학원생이죠. 태양의 소개에 소민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박소민입니다. 아, 그 유명한 지방 출신 국악 신동이시군요. 소문 들었어요. 태양의 말투에서 조롱의 기운이 짙어졌어요. 소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국악과 사무실에 도착한 소민은 의외로 따뜻한 환영을 받았어요. 소민아, 드디어 왔구나. 26살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같은 지방 출신인 그녀의 사투리가 소민에게는 위로가 되었죠. 언니, 안녕하세요. 여기서 언니 오빠 하지 마. 다들 서울말 써야 해. 혜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아픈 기억이 스쳤죠. 첫 수업 시간, 소민은 강의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하지만 주변 학생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을 피할 수는 없었죠. 제가 그 시골에서 온 애래. 국악으로 요즘 시대에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소민의 귀를 파고들었어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수업이 끝난 후 소민은 연습실을 찾아 헤맸어요. 복도 끝 작은 방에서 해금 소리가 들려왔죠. 문을 열자 혜진이 혼자 연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소민아, 혜진 언니, 무슨 일이야? 괜찮아. 그냥 집이 그리워서.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민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죠. 나도 그래. 할아버지 생각나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위로였죠. 며칠 후 소민은 태양과 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학생 식당에서였죠. 국악 친구네요. 어떠세요? 서울 생활이? 태양의 물음에 소민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국악이 뭔 의미가 있나요?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유물 같은데. 순간 소민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유물이라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누가 듣나요? 젊은 사람들 중에 국악 콘서트 가는 사람 있어요? 태양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어요. 소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그때 혜진이 다가왔어요. 소민아, 여기 있었구나. 하지만 태양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 시골 친구들끼리 모였네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 국악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해요? 혜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소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우리 음악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소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식당이 조용해졌죠. 아, 화내시네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국악이 진짜 가치 있는 음악인지. 태양의 도발적인 말에 소민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때 한 교수가 다가왔어요. 50대 남성으로 위험 있는 모습의 정도윤 교수였죠. 무슨 일이냐? 아, 아버지. 그냥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태양이 교수를 아버지라고 부르자 소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 교수님의 아드님이시군요. 정 교수는 소민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내가 남원에서 온 박소민 학생이군. 소문 들었다. 네, 교수님. 태양아, 무슨 말을 한 거냐? 그냥 호기심에서 물어본 거예요. 국악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요. 정 교수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죠. 그렇다면 다음 달에 있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 경연대회에서 겨뤄보는 게 어떨까? 소민과 태양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 그게 태양은 바이올린으로, 소민 학생은 해금으로 각각 준비해서 무대에서 보여주게. 어느 쪽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말이야. 정 교수의 제안에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소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어떤가? 받아들이겠나? 정 교수의 질문에 소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죠. 네, 좋습니다. 소민의 단호한 대답에 태양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한번 해보죠. 재미있겠네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죠. 그날 밤 소민은 기숙사 방에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 대회에 또 나가게 됐어요. 그래. 어떤 대회인데? 바이올린 하는 애랑 겨루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요. 전화 너머로 성준의 한숨이 들렸어요. 소민아, 무서워하지 마. 내 안에는 우리 조상들의 혼이 흐르고 있단다. 하지만 할아버지, 여기 애들은 모두 저보다 뛰어나요. 기교가 뛰어난 것과 혼이 담긴 연주는 다른 거야. 너는 그걸 잊고 있구나. 할아버지의 말에 소민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도 그렇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너가 거기서 으로
증명해야 해. 전화를 끊은 후 소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남원에서 보던 그 많은 별들이 그리웠어요. 며칠 후 소미는 우연히 혜진이 복도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혜진아, 또 무슨 일이야? 소민아, 나 못 견디겠어. 매일 무시당하고 놀림받고. 혜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민의 가슴도 아프게 조여왔죠. 누가 그런 말 했어? 태양이라는 애야. 내가 사투리 쓸 때마다 비웃어. 그리고 다른 애들도. 소민의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어도 혜진이까지 괴롭히는 건 용서할 수 없었죠. 내가 말해줄게. 안 돼. 소민아, 더 심해질 거야. 하지만 소민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맞서야 할 때였죠. 새벽 5시 소민은 조용히 기숙사를 빠져나왔어요. 대학 뒷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하루 종일 받은 시선들과 비웃음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산 중턱 작은 정자에서 해금 케이스를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수리해준 해금이 새벽 햇살에 반짝였죠. 첫 음을 켜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소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연주하면서 우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아버지의 전화였죠. 소민아, 어디 있니? 할아버지, 산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보다 내 연주 소리 좀 들려줄래? 소민은 전화를 켜둔 채 해금을 연주했어요. 하지만 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멈춰볼래?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소민이 연주를 멈췄어요. 소민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할아버지, 저 못하겠어요. 여기 애들은 모두 저보다 뛰어나고. 아이고, 해금은 기교가 아니라 혼을 담는 악기야. 성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내 아버지가 그랬단다. 해금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소리라고. 소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혼을 내 연주에 담아야 한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후 소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스며들었죠. 이번에는 다르게 연주해봤어요. 기교를 버리고 마음을 열었죠. 그러자 소리가 달라졌어요. 더 깊고 더 진실하게 울려 퍼졌죠. 며칠 후 소민은 도서관에서 국악 관련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대회 준비를 위해서였죠. 오래된 책장 뒤에서 낡은 파일을 발견했어요. 표지에 박성준의 해금 연구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파일을 열자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쓴 논문이 나왔어요. 놀라운 내용이었죠. 서양 현악기의 기법을 응용한 새로운 해금 주법. 소민의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연구를 하셨다니. 노트에는 세밀한 그림과 함께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표현을 찾는 방법들이었죠. 할아버지, 소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소민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도서관에서 할아버지가 쓰신 논문을 찾았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 옛날 것을 찾았구나.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단다. 전통을 버린다고 욕했지. 성준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를 거야. 내가 그 꿈을 이뤄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부터 소민은 할아버지의 주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웠지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혜진도 도와주었어요.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전통인데 현대적이야. 그렇죠.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연습했어요. 혜진의 격려가 소민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어느 날 연습실에서 나오던 소민은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바이올린 소리였는데 뭔가 슬퍼 보였죠. 소리를 따라가니 맨 끝 연습실이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태양이 혼자 연주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외롭고 힘들어 보였거든요. 연주가 끝나자 태양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것도 아닌데. 그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소미는 조용히 자리를 떴죠.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죠. 할아버지, 소미는 급히 남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는 많이 약해 보였죠. 소민아, 왔구나. 성준의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보다 연습은 잘 되고 있니? 할아버지는 아픈 몸에도 소민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네, 할아버지가 남긴 주법 연구하고 있어요. 성준의 눈에 기쁨이 번졌어요. 정말이냐? 그럼 들려줄래? 소민은 병실에서 조용히 해금을 연주했어요. 할아버지의 주법을 응용한 새로운 곡이었죠. 연주가 끝나자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잘했다. 이제 진짜 너의 음악이 되었구나. 할아버지, 소민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 안에 있는 그 혼을 세상에 보여줘. 소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정말 준비가 된 것 같았거든요. 대회 일주일 전 소민은 병원에서 할아버지와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성준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소민아, 이제 너에게 줄 게 있다. 성준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보자기에 쌓인 해금이 나왔죠. 이건 소민의 숨이 멎었어요. 그 해금에서 오래된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300년 전 우리 조상이 만든 해금이야.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전쟁에도 우리 가문이 지켜온 보물이지.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내가 그 혼을 이어가야 할 때야. 소민은 조심스럽게 해금을 받아들었어요. 손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할아버지, 울지 마라. 이 해금은 슬픔을 위한 게 아니야.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거란다. 대회 전날 밤 소민은 연습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300년 된 해금의 소리는 정말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울림이 있었죠. 연습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복도 끝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어요. 태양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죠. 슬프고 외로운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선 소미는 조용히 들었어요. 태양의 연주에서 뭔가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연주가 끝나자 태양이 한숨을 쉬었어요. 또 이것밖에 안 돼. 그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소미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죠. 들어가도 될까요? 태양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아, 소민아, 들었어? 응, 정말 아름다웠어. 소민의 진심 어린 말에 태양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아름답다고. 난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했는데. 무슨 말이야? 태양은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난 사실 아버지 때문에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어. 소민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다른 거였는데 아버지 기대에 못 이겨서. 태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야. 지술은 완벽해도 마음이 담기지 않는 것 같아. 소민은 태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든요. 나도 그랬어. 응? 진짜?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에 해금을 시작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소민이 300년 된 해금을 꺼냈어요. 이 악기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슬픔도, 기쁨도, 희망도. 소민이 해금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깊은 선율이 연습실에 퍼졌죠. 태양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그 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거든요. 연주가 끝나자 태양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느낌이 다르네. 기교가 아니라 마음을 담으니까 그렇대. 소민의 말에 태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해볼까? 태양이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자신의 진짜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했죠.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서툴렀지만 진실했어요. 소민은 자연스럽게 해금으로 화답했어요. 두 악기의 소리가
어우러지기 시작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다른 두 악기가 만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어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연주가 끝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꼈거든요. 오, 정말 괜찮은데? 태양의 목소리에 감탄이 담겼어요. 응, 나도 처음 느끼는 감정이야. 내일 대회에서 혹시 함께 할 수 있을까? 태양의 제안에 소민이 놀랐어요. 하지만 경쟁하는 사이잖아. 경쟁보다 들려주는 음악이 더 중요할 것 같아. 태양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 순간 소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할아버지가 상태가 안 좋아지셨대. 소민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가봐야 해. 나도 같이 갈게. 태양의 따뜻한 말에 소민의 마음이 울렸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적이 아니었죠. 국립예술대학교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 조명이 환하게 비치고 심사위원들과 관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소민은 무대 뒤에서 300년 된 해금을 안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죠. 할아버지, 멀리 남원병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먼저 태양의 순서였어요. 그는 무대에 올라 바이올린을 들었죠. 관중들의 박수가 크게 울렸어요.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완벽한 기교였어요. 음정도 정확하고 표현도 세련되었죠. 하지만 뭔가 아쉬운 느낌이었어요. 태양 자신도 느끼고 있었어요. 아무리 잘 연주해도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는 걸. 연주 도중 태양이 갑자기 멈췄어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태양이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제 진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박소민 학생, 무대에 올라와 주세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관중들이 놀랐어요. 소민도 당황했죠. 하지만 태양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결심을 굳혔어요. 무대에 오른 소민은 해금을 꺼냈어요. 300년의 역사가 담긴 악기가 조명을 받아 빛났죠. 준비됐나요? 태양의 물음에 소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호흡을 맞췄어요. 어제 밤 연습실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떠올렸죠. 태양의 바이올린이 먼저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자신의 진짜 마음을 담은 연주였거든요. 외로움과 갈등, 그리고 희망이 섞인 선율이었죠. 소민의 해금이 화답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주법과 300년 된 해금의 깊은 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전통의 혼이 살아나는 순간이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다른 두 악기가 만나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냈어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하나가 되었죠.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진지해졌죠. 정도윤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이 진짜 음악을 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였거든요.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소민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 그거야. 너의 마음을 다 쏟아부어라. 해금 소리가 더욱 깊어졌어요. 소민의 모든 감정이 음악에 녹아들었죠. 태양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아버지의 기대가 아닌 자신만의 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선율이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어요. 연주가 끝나는 순간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터져 나오는 박수 소리,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기립 박수였죠. 브라보,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기저기서 감탄사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심사위원석에서 정 교수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어요. 이 대회는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두 학생의 협연에 특별상을 드립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소민과 태양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그들은 친구였거든요. 무대에서 내려온 후 소민은 급히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성공했어요. 정말이냐? 내 목소리가 이렇게 밝은 건 처음 듣는구나. 성준의 목소리도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음악이 뭔지. 그래, 음악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거란다. 며칠 후 정 교수가 소민을 찾아왔어요. 소민 학생, 대학에서 새로운 과정을 만들려고 해요. 전통과 현대의 융합 수업이에요. 정말요? 너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와 함께 말이에요. 소민의 마음이 뛰었어요. 할아버지의 꿈이 이뤄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서울로 올라와 정 교수의 지원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건강도 나아지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첫 수업 시간. 할아버지는 긴장된 모습으로 강의실을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수업 정말 기다렸습니다, 교수님. 태양이가 들어오는 할아버지를 맞으며 큰 소리로 환영했어요. 이 수업이 진행될수록 다양한 악기들이 화합하는 자리로 많은 학생들의 인기를 얻었어요. 교수님, 저도 해금 배우고 싶어요. 교수님, 저는 바이올린을 해금 주법으로 해보고 싶어요. 학생들은 질문이 많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어요. 음악은 국경도, 시대도 초월한다. 하지만 혼이 없으면 그저 소음일 뿐.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진정한 음악가로서 좋은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인생이 말을 걸 때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